건보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자, 오늘 대규모 미정산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켜서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 우리가 이걸 티메프 사태라고 하죠.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미정산 대금만 1조 원에 육박하고요. 채권자가 무려 11만 명이라 합니다. 채권자라 결국 쉽게 얘기해서 구매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티메프가 현재 ARS 프로그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ARS는 채권자, 채무자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회생 방안을 찾아봐라라는 게 취지인데요. 어차피 법원 손에 넘어간 거라 그냥 본질상 법정관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과연 그럼 기업 회생 절차가 잘 진행될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기업 회생 절차가 잘 진행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첫째,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건질 만한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산 중에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계속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태영건설 사태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태영건설이 당시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작년 12월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사 수주도 지속이 되고 있고 기업 개선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태영건설은요, 보유한 계열사 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유명한 SBS 있고 또 관광레저 자회사 블루원, 폐기물 처리 회사이죠. 에코비트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영건설은 최후의 보루라도 있는 겁니다. 근데 티메프는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자, 티몬과 위메프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티메프는요, 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잘 떠올려 보면서 최근 사태를 정리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티메프, 이 단순하게 온라인상에서 중개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수입으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이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잖아요. 티몬과 위메프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은 이 대금을 받아서 최대 2달 후에 셀러라고 하죠. 이 판매자에게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돈놀이가 가능한 거죠. 받을 건 빨리 받고 주는 건 최대한 늦게 주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나고 자본 잠식이 되어도 회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쓸 돈, 현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태는요, 티몬이 2022년 9월 그리고 위메프가 작년 4월에 이 Q10에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Q10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화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Q10이 위메프와 티몬 정산 대금을 이제 끌어쓰는 바람에 현금이 부족해졌고요. 그게 이제 딱 중간에 막혀버리니까 거래액을 늘리려고 각종 상품권을 할인가에 막 판매하기도 했고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정산이 늦어지면서 판매자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이게 근본적으로 취약하다고 얘기 나오는 지점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채찍인데 약간 폰지 사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폰지 사기가 뭔가요? 이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금융 사기입니다. 물론 티메프는요, 상품 판매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폰지 사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티메프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보면 유사성은 어느 정도 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을 우리가 상상해 보죠. 우선 일 처리하는 직원분들이 있을 거고 컴퓨터 중개하니까 떠오릅니다. 재택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쿠팡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쿠팡처럼 물류센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쿠팡도요, 사실 이게 시작점 비슷해요. 왜냐하면 쿠팡도 온라인으로 시작이 됐어요. 빠르게 성장해서 그 물류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물류센터를 구축을 했죠. 그러니까 종합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사실 엄청 여러 가지 난관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엄청 적자였잖아요. 또 2018년도에는 1조 이상 적자. 그러나 쿠팡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늘렸고 부족한 자금은 누가 줬죠?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가 3년 전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하면서 자금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죠. 자, TMF, 이 Q10이 헐값에 티몬과 위메프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스닥 상장에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끌어오려다 결국 실패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TMF와 쿠팡은 비슷한 출발이지만 완전 다른 결말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죠. 첫 번째, 기업 회생 절차가 잘 진행되려면 건질 게 있어야 된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마땅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둘째 조건 가보겠습니다. 연장선입니다. 앞으로 뭐 회생하려면 영업을 계속해서 사업해서 돈 벌어서 회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TMF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면 기업 브랜드 가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지가 완전 추락을 했습니다. 신뢰를 몽땅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로 먹고 사는 기업이 11만 채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는데 과연 신규 회원들의 유입에 대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할까요? 구매를 할까요? 기사에서는 빈 껍데기라고 막 나오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나 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뭐 피지사들, 카드사들 이 얘기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40억 원 규모 환불 처리를 했다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상품입니다. 여기에 여행 상품이나 상품권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업계와 정부는 뭐 여행 상품이나 상품권 환불에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류화연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에 줄줄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 피해를 입힌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구속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고 해결책 제시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채권자들의 가슴을 피멍들게 한 TMF 사태. 지금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채권부의 오늘은 TMF 사태 해결 가능할까를 주제로 콘텐츠를 드렸습니다. 시장에 먹칠을 하는 사태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뿌리를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권부의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뵐게요.